2019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새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그 논란을 보면서 여전히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어 31번 문제, 그리고 영어 지문들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언론들이 또 신이 났습니다. 수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언론들이 학종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많은 비난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이제 수능이 문제라고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논란을 보면서 저는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인식이 너무 얕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주 큰일이 난 것처럼 떠들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잊어버리고.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하기 힘든 그런 이제 문제들입니다. 수능은 제가 이미 수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벌어진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2019년 대학 입학 수능에서 드러났듯이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냥 단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한 줄로 잘 세울까, 변별력을 높일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시험이란 것이 이미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절대 대비할 수 없는, 심지어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 모인 수학자들이 우리나라 수학 수능 문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어 31번,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생각으로 그런 문제를 냈을까라는, 정말 그 출제자들을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 출제자들의 그 개인적인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아이들을 줄 세워야 되니 변별력에 우선적으로 초점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문제를 꼬고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 이상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교육적 목적이나 평가의 목적,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괴상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수능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결함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어 31번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은 영국의 선생님들, 무려 영어 교사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지, 자기들도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시험 문제에 넣고 그걸 풀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경악하는 그런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 수학적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그건 오로지 아이들을 한 줄로 줄 세우는, 즉 변별력을 위한 그런 목적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가 교육과정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수학적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런 아이들이 고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학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능을 논술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학종에 객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수능에서 만약에 논술로 했을 때 그 채점의 객관성은 얼마나 우리가 담보될 수 있을까요? 그걸 학생들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학종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논술 채점도 사실은 신뢰하기 힘듭니다. 또 S 요구의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내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들도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논술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채점의 객관성, 공정성을 누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학종이 미워서 학종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고 수능 출제위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정말 올바른 평가일까? 난이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려우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어렵고 쉬우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쉬운 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난이도 조정에서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평가, 이것이 정상적인 평가는 아니죠. 더구나 수능은 교육적으로 너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도 3년만 지나면 75%가 그걸 다 까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카이에 재학 중인 그런 대학생들에게 이 수능 문제를 풀어봤더니 평균 3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런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만 한 거죠. 쓸데없는 지식을 암기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해서 그것이 나중에 그 학생들이 더 깊은 학문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육을 파괴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억누르는 것이고 학생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악일 뿐입니다. 무슨 것은요, 대학별 고사에서 대학들이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면 엄벌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징계까지 주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이 대학 수능 시험을 교육과정을 훨씬 벗어나서 학교 교육으로는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현직 교사들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내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교육으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수능 문제들은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런 문제 유형에 잘 대응할 수 있냐, 이걸 측정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스피드 게임 같습니다. 그러니 학원에서 그런 정답을 잘 맞추는 요령을 배우는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잘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가 그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수능을 더 확대해야 되고 전체를 수능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입만 아플 뿐이에요. 이번에 드러난 이런 수능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제대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학교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무의미한 시험을 그대로 시작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요, 우리 교육의 개혁을 가로막는 일이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할 시기입니다.